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소 시간입니다. 패널 네 분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강전애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해드린 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논란이 일었던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을 강행할 방침인데요. 대통령실 브리핑과 야당 반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강선우 여가부 후보자에 대해서는 확실히 임명을 하시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며 국민 눈높이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이러한 측근포 운영 인사는 말 그대로 인사농단입니다. 이번 인사 조치를 통해서 저희가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기준을 엿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표절은 안 되지만 갑질은 괜찮다 이런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인사권자의 선택은 파장이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컨대 이진숙 교육부총리하고 교육부 장관하고 강선호 의원하고 둘 다 낙마를 시키든지 예. 아니면 둘 다 살리든지 했으면 그렇게 파장이 오래 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둘 중에 선택을 하셨잖아요. 오히려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그렇죠. 쳐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당에서 업무했는지 이런 걸 떠나서 갖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이 판단 기준이 쓴 거죠. 국민들이. 예를 들면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보다는 이진숙 논문 표절이 더 심하다. 이렇게 논문 표절과 갑질에 대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국민적 파장이 좀 크지 않을까 앞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표절이 더 문제라고 보세요? 갑질이 더 문제라고 보세요? 그걸 뭐 동일선상에 놓고 뭐가 예. 더 문제다 이렇게 비교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제기된 어떤 문제가 이 장관 자격을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결격이냐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좀 달리 본 것 같습니다. 둘 다 뭐 문제가 있는 거죠. 뭐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입장이 저렇게 정리됐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은 아닌 겁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사과하고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하면 장관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결격 사유로 볼 수 있느냐. 이제 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거고 실제 장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번에 제기된 문제에 대한 것을 발생시키지 않고 또 능력으로서 여가부 장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적절하다. 이제 낙마의 기준 정도는 아니다. 이런 판단 기준을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성치훈 부의장님, 이진숙 후보자의 경우에는 자진 사퇴가 아니고 지명 철회라는 방식을 선택한 점도 좀 이례적인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죠. 원래는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는 경우가 많았죠. 이렇게 지명 철회를 하는 경우는 제 기억에도 그렇게 흔치 않은 사례입니다. 근데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인사청문 과정에서 그 이전부터 인사청문회가 실시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뭐 논문 표절이나 제자 논문 베끼기 뭐 이런 논란들보다 결국 그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이 있는가 그거에 대한 인사청문위원들의 의문이 가장 컸거든요. 사실 여당 의원들조차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이렇게 교육 현안에 대한 파악이 너무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지명 철회를 하게 되면은 그 지명 받았던 후보자 본인의 이런 명예와도 좀 연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그 역량 문제, 교육 현안에 대한 파악 문제, 이해도 문제 이런 것들이 좀 크게 부각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반면에 갑질 의혹에 휩싸인 강선우 후보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뜻을 밝혔습니다.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권 내뿐만이 아니라 진보 진영 시민단체에서도 낙마 요구가 나왔었던 인물이잖아요. 이런 부담을 다 안고 가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진보단체 참여연대라든지 그리고 또 문제는 민주당 내 단체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전직 회장단에서도 절대 안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피해자 단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보좌진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이번에 강선우 후보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지명 이유로서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활동한 정책 전문가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에 인사 검증 과정에 있어서 권익 보장이 아니라 권익 침해를 했었던 당사자라는 것이 드러났다라고 봐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번 인사 참사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국민들께 사과를 하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인사를 강행한다라는 것은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인사 과정에 있어서 조국 전 장관 이때 결국에는 정권을 내어주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많은 분들께서 평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오만한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국민들께서 기억하고 평가해 주실 것이다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차관급 인성 4명도 발표를 했습니다. 눈에 띄는 두 분이 있었는데 먼저 김의겸 전 의원부터 저희가 살펴보면 청담동 술자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또 2019년에 청와대 대변인 시절에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내려왔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새만금 개발청장에 임명이 됐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소위 그 청담동 술자리 의혹 예. 이 부분은 아직까지 이제 법적 공방이 끝나지 않은 부분이에요.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밝혀졌다고 보여지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김의겸 전 의원은 명확한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감 표명을 했지만 또 방송사 그 이후에 나와서 사과할 의향이 있냐 그랬더니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다소 정치적인 이유가 곁들여져 있기 때문에 기자를 한 본인 입장에서도 정확히 팩트 체크를 할 만한 사안은 아니었다. 뭐 이런 취지 또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전반적인 부분은 공권력을 남용했다라고 볼 여지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피해자 격인 분들한테 사과를 안 하고 있어요. 자, 이런 분이 또 다른 공직으로 간다는 부분, 이 부분은 대통령께서 좀 고민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다. 더군다나 새만금 청장의 경우에는 투자 유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예. 이분이 평상시 지난 총선에 나왔을 때도 중국의 자본과 사람이 몰려올 관문을 만들겠다. 뭐 이런 시주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과연 새만금 개발 사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포션, 여기에 대한 명확한 본인의 비전을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후보도 논란입니다. 이 나는 꼼수다를 진행한 김용민 씨의 외삼촌으로 알려져 있고, 또한 유튜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하늘이 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 인사혁신처장이라는 자리가 예. 이런 뭐 평소에 발언이나 아니면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뭔가 좌지우지되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일단 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후보 역시 뭔가 평소에 이 현장에서 인사 관리를 현장에서 실제로 실무로 경험했던 사람이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인사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저수를 해서 그거에 대한 실력을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과거의 발언이나 이재명 후보 그 당대표 시절에 너무 그런 친이재명적인 발언을 했던 사람 아닌가, 그런 비판은 뭐 야당에서 할 수 있습니다만, 인사혁신처장 정도의 인사라면은 이 사람이 정말 자질을 갖추고 있는가, 인사혁신처장 인사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인가, 여기에 좀 주목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주말에 치러진 충청과 영남권 경선에서 정청래 의원이 박찬대 의원에 앞서며 2연승을 거뒀습니다. 두 사람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협치보다 내란 적결이 먼저입니다. 내란과의 전쟁 중에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강력한 개혁에는 강력한 저항이 따릅니다. 제가 이를 돌파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장 필요한 당대표, 영남과 호남, 호남과 영남이 함께 승리하게 만들 수 있는 당대표, 저 박찬대가 진짜입니다. 일단 정청래 의원이 경선 초반 승기는 좀 잡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충청과 영남이 이 민주당 권리당원 수의 20%가 채 안 되는 지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승기를 누가 잡았다고 하기엔 좀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예. 일단 초반 이 순회 경선 1차 경선들이었기 때문에요. 이제 근데 뭐 일단 예상보다 이 지지율 차가 난 것에 좀 놀라운 것은 예상 이상의 격차가. 그렇죠. 예. 예. 뭐 박빙 구도, 실제 레이스가 들어가면 이제 팽팽한 구도가 형성될 거로 봤는데 약 25% 차이를 영남과 충청에서 공이 보였기 때문에 예. 생각보다 격차가 있구나 뭐 이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실제 권리당원의 35%를 차지하는 호남 경선이 있고, 또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지금까지 나오는
그 여론조사 상에서는 두 분이 팽팽하게 지금 이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과연 초반의 열세를 박찬대 후보가 호남 이 경선을 통해서 얼마나 만회하느냐, 이게 반전의 기회가 되느냐가 관건입니다. 근데 다만 하나 변수가 생긴 것은 그 경선 일정이 순회 경선으로 다음 주 그리고 8월 2일로 연결이 되면 호남 경선에서 반전의 기회가 만들어지고 그게 8월 2일 전당대회로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게 이제 8월 2일로 한 번에 원샷으로 치러지게 된 어떤 일정 변경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협치보다 내란 척결이 우선이라면서 선명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전략이 통했다는 분석과 함께 일각에선 정 의원이 방송인 김어준 씨의 지원 사격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려요. 그렇죠. 특히 지난달 말에 있었던 김어준 씨가 주최를 했었던 한 행사에 그때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지금 김민석 총리, 우원식 국회의장 이런 분들이 대거 왔었는데, 그때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일정이 있다라고 참석을 하지 않고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동안에 김어준 씨의 방송에 나가기도 했었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 그때부터 그 행사 이후부터 박찬대 뒤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있고 그리고 정청래 후보의 뒤에는 김어준 씨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른바 어심이라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강성 지지층들이 김어준 씨의 방송을 많이 보고 의견을 좀 청취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정청래 후보가 굉장히 많이 득표하는 데 있어서 효과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들이 있는데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당이 폭주할 때 지금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는 협치가 아니라 내란 척결이 우선이다라고 하면서 대놓고 지금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는 협치조차도 거부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 당원들께서 조금은 당의 지도부를 자제시키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후보가 교체될 상황이 있었을 때 어떻게 보면은 당원들께서 중심을 다시 잡아주신, 국민의 눈높이에서 잡아주신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민주당 권리당원들의 투표 내용을 보면은 오히려 지도부의 폭주에 대해서 기름을 붓고 있는, 오히려 응원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해서 좀 우려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국민의힘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가 다음 달 22일로 예정된 가운데 김문수 전 장관이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 모습 보겠습니다. 우리 당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믿음을 다시 얻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저는 당대표가 되어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고 강한 야당으로 국민의 힘을 복원하겠습니다. 전한길 씨의 입당을 가지고 당에서 왈가왈부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입당하는 사람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일단 받아들여야 된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른 사람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김문수 전 장관이 결국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정해진 수순이었다고 보세요? 그렇죠. 대선 패배 후 한 달 만에 출마 결정이기 때문에 실제 당내외 여러 가지 이제 시각이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명분을 찾는, 상황적 명분을 찾았던 것 같고요. 이재명 정부 측에서 이제 3대 특검 등을 통해서 야권을 말살시키려고 한다, 이런 위기감에 팽배하는 시점에 출마 선언을 한 걸로 보여요. 어쨌든 당대표만이 목적이 아니고 당대표 연임을 통한 다음 대권 도전을 포석해 놓은 출마 선언이 아닌가. 그렇게 해야지만 당원들한테 어떤 믿음을 줄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당원들을 설득할지 모르겠지만 강한 야당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의 폭주를 막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 전 장관께서 전한길 씨 입당 논란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 놀랍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정광훈 씨랑 함께 이 자유통일당 창당 과정에 관여를 했고 초대 당대표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전한길 씨처럼 극우 발언을 하는 분들, 극우적 색채를 띠는 분들의 입당을 환영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지금 아직 대진표가 확정되진 않았습니다만 구친윤 세력들이 장동혁 의원을 민다 라는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문수 전 장관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지지 세력, 어디를 기반으로 지금 당대표에 도전할 것인가를 판단했을 때 전한길 씨가 몰고 온 그 극우 지지자들, 극우 지지층을 기반으로 본인이 당대표에 도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한길 씨 입당이 논란이 아무리 되더라도 본인은 환영한다,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을 견지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는 국민의힘 소식까지 짚어봤는데 저희가 어젯밤 다소 충격적인 사건, 사고 소식도 짧게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총으로 쏘고 달아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들은 결국 사망을 했고 도주한 아버지는 서울에서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더 알려진 게 있습니까? 지금 어저께 저녁 9시 반경에 송도에 있는 데서 이제 경찰에 신고가 있었는데요. 예. 시아버지가 아들을 총으로 쏘았다라는 신고가 들어온 것입니다. 시아버지라는 표현이 있는 것을 보면은 피해자의 배우자인 아내가 신고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예. 경찰이 갔을 때 결국에는 이제 피해자는 좀 쓰러져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을 했지만 결국에는 사망 판정이 내려졌고요. 가해자인 시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도주를 했었는데 3시간 정도 있다가 본인의 자택이 있는 서울 근처에서 결국에는 긴급 체포가 된 상황입니다. 이번 범행에 총기가 사용됐다는 데서 많은 분들이 좀 놀라셨을 것 같은데 이 총기를 어떻게 입수했는지도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2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이번에 사용한 총기는 새 파이프를 이용한 쇠구슬 사제총이 불법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걸 이 피의자가 직접 제작해서 만든 것인지 아니면 이 유통 경로를 통해서 구매한 것인지에는 아직 수사 결과가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이게 실제 이 조작하고 조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화학 물질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이 경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택에 있다는 또 사제 폭탄도 경찰이 회수를 한 거를 보면 본인이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사전에 준비한 범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기찬 부회장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이거 계획 범죄일 가능성도 높다고 보세요. 그런데 저는 저번에 정체가 궁금한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기도 본인이 제작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사제 폭발물을 또 제작해서 설치하고 뭐 격발 장치까지 이렇게 마련한 것으로 보면 어떤 전력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그리고 본인 집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하는 그 부분도 되게 낯선 부분이고 해서 사실 어떤 죄로 의율할지 여부를 떠나서 이게 폭발물 그다음에 총기가 지금 우리 사회에 등장했다는 부분, 이 부분도 상당히 충격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과 관련해서는 속보가 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